미국의 뛰어난 예언가이자 초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지각을 보였다고 한다. 케이시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자주 놀았다고 하며 특히 무의식 상태에서 예언과 심령치료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영능력과 투시 능력을 통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몸속 병든 부분이 투시되어 치유 능력으로 질병을 고쳐주거나 처방전까지 제시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병을 고쳐줬다고 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환자를 만나지 않고도 이름과 주소만을 듣고 아픈 곳이 어디인지 알아냈다고 한다. 케이시는 자기 능력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케이시가 유명해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그의 초능력을 통해 질문과 고민을 해결하러 찾아온 사람 중에는 미국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작곡가 어빙 벌린과 조지 거슈인 등 유명한 인물들도 있었으며 지금도 그의 생전 행적과 예언을 기록한 문서가 미국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면서도 자신의 전생을 보는 것은 물론 최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전생까지도 봐주곤 했다. 케이시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전생에 트로이의 화학자로 태어난 적이 있어서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했으며 자신의 또 다른 전생에는 아틀란티스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틀란티스에 대해 많은 증언을 하여 수많은 논란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전생 기억은 물론 다른 사람의 전생을 말해주기도 했는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환생한 아틀란티스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오늘은 에드가 케이시가 주장한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와 케이시를 찾아온 사람 중 자신들이 전생의 아틀란티스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케이시는 1933년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살았다는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아틀란티스 대륙은 현재의 사르가소 해에서 아조레스 제도에 걸쳐 있었다. 그 크기는 유럽 전체와 맞먹는 크기였으며 파멸은 2번에 걸쳐 발생했다. 처음에는 대륙이 많은 섬으로 분열되었고 최후의 파멸이 온 것은 기원전 1만 년경이며 아틀란티스 왕국이 있었던 곳은 바하마 군도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 비미니 섬이다. 케이시가 말한 지역은 대서양에 속해 있으며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를 포함한다. 그는 1968년과 1969년에 아틀란티스 대륙의 최초의 부분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45년에 케이시가 사망하자 그의 예언은 곧 잊혀지고 말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1968년 8월 16일 케이시 연구의 회원인 비행사 로버트 브러시와 트릭 애덤스가 바하마 뱅크에 있는 안드로스 섬의 파인티 앞바다를 비행하다가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사원의 유적이 해면 위로 솟아오른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케이시의 예언대로 수중 건축물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자 아틀란티스 실제파들은 이것이 해저에서 융기한 아틀란티스 신전일 거로 생각했다. 그 후로 더 많은 해저 유물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아틀란티스 대륙의 유적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케이시는 생전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전생을 말해주면서 그들이 전생 최면 상태에서 본 내용들을 곧바로 기록하였으며 그 기록 중 전생의 아틀란티스의 과학자였다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틀란티스는 자연적으로 생긴 섬이 아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누군가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한 장소에만 있지 않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구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은 무리한 실험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아틀란티스 근처를 정찰하는 비행물체들을 격추하고 배들을 침몰시킬 수 있는 강력 에너지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하였지만 그들은 실험 도중 아틀란티스를 먼저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참사를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인이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돌고래는 아틀란티스의 생물학 학자들이 유전공학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생물이었습니다. 돌고래는 인간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유전적으로 한정된 부분이 많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의 거대한 폭발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틀란티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아틀란티스에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발산된 밝은 빛은 광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먼지보다 더 작은 물체로 분산시키고 바닷속에서 계속 융합하여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근처로 접근하는 모든 생물과 배, 그리고 비행물체들을 침몰시켰습니다. 아틀란티스에는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가 가라앉기 전 외부로 실험을 하기 위해 외출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미개했던 타 대륙들로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서 저마다 우주 통신 시설을 만들어 외계와 통신하려다 물자 부족으로 끝내 실패하고 지구 내부에 있던 문명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케이시의 주장 중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아틀란티스인들은 수정 에너지로 시간과 공간의 이동, 즉 타임머신을 가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타임머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케이시의 주장이 한낱 소설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 실제파들은 케이시는 과학자가 아니고 최면 상태에서 본 것만 이야기한 것이므로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처음에는 수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일에만 사용해 발전을 거듭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이용해 권력을 잡고 나쁜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여 결국 그로 인해 아틀란티스 대륙이 침몰했다고 한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 시대에 지금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날 수수께끼 같은 전설로만 남아버린 아틀란티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